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죠. 자, 이 에치켈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에치켈의 이 거미집 이론 또는 거미집 모형이라고 하죠. 거미집. 자, 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농축산물 시장이라든지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자,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을 말하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 예,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즉 우리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데, 이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불균형 상태. 자, 이런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입니다. 그럼 이 불균형 상태가 이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 것을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조정되는 이 과정을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하죠. 동태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미집 이론의 대표적인 가정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2010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년도의 수요량은 2018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F는 함수 표시입니다.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의 공급량은 그 전기의 가격, 2017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죠. 즉,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공급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축산물 시장에 있어서 뭐 배추 파동, 마늘 파동, 고추 파동 많았었죠. 자, 이렇게 한 해는 가격이 폭등, 그 다음에는 폭락,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의 시간적 갭, 시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우선 시험 문제에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할 때마다 꼭 출제하는 게 바로 이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거미집 이 모형의 유형 중에서 이 수렴형은 안정적인 균형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할 때마다 출제를 계속 한 내용이죠. 안정적인 균형 조건을 보면은, 자, 안정적인 균형 조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죠. 자, 이런 경우가 주어진데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여기 균형인데, 자, 이 점이 지금 불균형입니다. 불균형이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형 상태로 접근해 나가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석하는 게 거미집 모형인데, 자, 그럼 이 수렴형을 보게 되면은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수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값으로 나타내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있어서의 절대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어디가 크다? 지금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탄력성으로 표현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면은 탄력적, 탄력적은 1보다 큰 값이죠. 탄력성의 값이.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으로서 비탄력적 0과 1 세는 값이죠.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공급보다 수요가 크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뭐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다. 그래서 수탄수 이렇게 암기하면 좋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이때 수렴형이다. 수탄수 이렇게 암기하면은 훨씬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산형이죠. 자,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입니다. 자,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을 말하죠. 불안정적인 균형인데 이 발산형은 수렴형과 반대가 돼요.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죠. 자, 그러면 이 점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이게 발산형 형태죠. 자, 발산형 형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큽니다. 그림에서. 자, 그런데 탄력성을 보면은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라고 했습니다. 역관계는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은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은 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성 기울기와 역관계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죠. 그래서 또 우리가 암기할 때는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데 이때 뭐가 된다? 우리 발산형이죠.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다. 그래서 공탄발.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죠. 수탄수 공탄발.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 형태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순환형이 있죠. 자, 순환형 형태인데, 자, 이 순환형 형태는 우리가 이 규칙적으로 변동하는 형태를 말하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주어지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순환형입니다. 자, 순환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우리가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을 말하죠.